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24조문에서 10편 조문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숙식이 재상환하면, 숙식이 상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혈명이잖아요. 그죠? 네, 혈명. 왜 혈명을 썼을까요? 여기 배꼽이라 그러면은 중안, 상안, 하완 이렇게 되겠죠? 요 부위, 여기가 중안, 상, 중, 하. 왜 여기다가 이런 말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글 쓰는 방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한의학 처방을 공부하는 걸 떠나 가지고 글 쓰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숙식이 위중하니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중경서 조문에 위중류 조시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중류 조시도 올바른 표기가 아닌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표기가 아니죠. 이것도 혈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 쓰는 스타일이 조금 변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한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는 거죠. 마땅히 토해야 되니 과채산이 좋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상환인데 왜 과채산을 쓰죠? 그러면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흉중 질색일 때 과채산을 쓰고, 물론 심한 경우 토법을 쓸 수도 있겠죠. 얹혀가지고 그랬을 때는 과채산 쓸 수도 있는데 꼭 굳이 과채산은 써야 되는가? 다른 것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꼭 맞다라고 할 수가 없고, 그것은 각자가 선택해서 이런 경우 또 너무 꽉 막혔을 때 소도지제를 쓴다든가 얼마든지 대승기탕이라든가 이런 것도 쓸 수가 있죠. 우리가 대승기탕을 쓴다 그래가지고 설사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오히려 여기에 많이 뭉쳐 있을 때 소화기 장애가 안 좋고 열이 있는 사람들, 얼굴에 열감이 있다든가 좀 그런 사람들한테 대승기탕 쓰면 소화가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곽향정이산 좋아하시는 분은 곽향정이산 있을 수도 있고, 또 평이산을 쓸 수도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판단하는 거에 맞춰서 쓰면 됩니다. 다만 이것이 그럼 틀렸느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과채산을 먹으면 토할까요? 그렇지 않죠. 상황에 따라서 토한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지, 답답한 거를 과채산이 풀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숙식이 상환에 있으면 흉중이 비색해가지고 울를 욕토원을 막 토하려고 그러죠. 이와 같은 징자가 조문에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서 숙식이 상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이와 같은 흉중비색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문은 원래 이렇게 써야 돼요. 흉중비색 울룰 욕토에 과재산으로 주지한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합당한 글쓰기 방식이죠. 중경의 치료법은 다른 게 아니다. 병독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발환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꼭 발환은 꼭 마항탕을 쓴다는 건 아니에요. 후세에 발산지제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죠. 곽향정이산 같은 건 정말로 좋은 약이에요. 또는 토법이라든가 하법이라든가 온법이라든가 화해법을 쓴다. 반드시 그 밖의 증상을 근거로 해야지만이 그나마 숙식이 상안에 있는지 하완에 있는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뭐냐면은 그 소재, 병증의 소재, 병독의 소재를 파악해야 된다. 예, 중경서를 공부하다 보면은 항상 예, 그 소재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소재. 수증 치질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별다른 게 아니에요. 증상에 따라서 치료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증상을 통해서 병의 소재, 그 병근의 소재, 병독의 소재 이런 것을 파악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증상에는 자, 증이라고 하는 건 현상이잖아요. 그죠? 나타난 현상. 이거는 드러난 거죠. 드러난 거. 근데 감춰져 있는 게 있어요. 감춰져 있는 거. 예. 현을 이렇게도 쓰지만 이 현자도 있어요. 예, 이런 현자. 여러분. 예. 자, 여러분 요거는 약간 그 제가 주제 넘게 철학적인 그 관점인데 요런 게 있어요.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자, 드러난 거잖아요. 그죠? 이 드러난 것 속에 감춰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주요 개사편에 보면은 현저인하고 장조용이라고 했어요. 현저인하고 장조용이라고. 인에 드러나고, 인에서 드러나고, 쓰임에, 사용에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드러난 것 속에 숨겨져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용에서는 뭐라는 미지현, 은밀한 것이 드러나 있다. 드러난 속에는 은밀한 것이 감춰져 있다. 이렇게도 되죠. 그러니까 증상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난 증상의 속에는 숨겨져 있는 병증의 소재, 병증의 성질, 병증의 독성 이것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러난 것과 감춰져 있는 것은 같이 우리가 호환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이것이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사고방식. 서양에도 이런 게 없다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요와 같은 문자적인 표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해석에 있어서 항상 기본적으로 수증 치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분명히 중경서에서 중경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견병지원이라든가 수증 치지 가지고 모든 게 다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증상을 근거로 해서 숙식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약 처방이 다르잖아요. 예. 왜 이와 같이 분별을 하느냐. 소재에 따라서 약에 미치는 양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한 거죠. 무조건 소화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러면은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백출이라든가 백복이라든가 무조건 이런 거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 무조건 향부자 쓰고 진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후박 지시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대왕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병의 어떠한 상황이냐 반드시 나머지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파악해야지 이렇게 조문에 뭐 아무런 뭐 이유도 없이 숙식에 상관이 있다. 상관이 있다는 증거를 대야죠. 예. 이것도 하나의 치료 방법인데 이 치료 말고도 치료 방법이 상당히 많다. 자, 참 뭐 기가 막혀서 저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런 요문에 여러분 주석을 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딱 봤을 때 김맥이 뭐 돌아다니면서 얽혀서 일정하지 않는 경우는 숙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거든요. 해석을 하자면은 뭔가 이렇게 꼬여 있어 가지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부침 지상만 가지고 얘기해야죠. 부침. 예? 부침 지상만 가지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이것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뭐죠 이게? 이런 걸 가지고 예전에 주석가들은 전부 다 또 해석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석서를 의존근감이나 보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황당하다는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모르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저도 30대까지 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40대에 깨달은 게 아니라, 아, 이게 잘못된 글이구나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좋은 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글. 이거는 논리에 있어서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이게. 중경서 제가 항상 그러죠. 의문점이 있으면 중경서를 가지고 절충해야 된다. 기준을 삼아야 된다. 이거는 아무 적이 없어요. 예. 병의에 대한 증상도 없고 병증에 대한 증상도 없고 병독에 대한 증상도 없는데 여기에 무슨 적이 있어요? 이건 글이 아니죠. 이런 거는. 예. 자, 다만 맥진을 근거해서 숙식을 아는 자는 비록 중경과 숙하도 억측을 면할 수 없는데 하물며 구세 사람에 있어서랴. 그렇죠, 여러분. 중경 숙하 같은 사람도 만약에 맥만 가지고서 아, 당신 숙식이 있다. 이런 비판을 받아야 되죠. 당연히. 그게 무슨 글이에요, 그게. 억지 논리죠. 조문의 뜻은 다른 게 아니다. 맥긴한 것이 천상무상자는 병세가 급박해서 마땅히 합법을 써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맥이 긴해서 병세가 분명히 증상이 없기 때문에 뭔가가 급박하니까 무조건 일단은 합법을 써라. 승기탕 종류를 써라 이런 소리죠. 그냥 억지로 우리가 조문을 뜻을 이해하자면 이렇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맥긴의 두통은 풍한이거나 복중에 숙식이 소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말이 그냥 이렇게 원래 정문으로 쓰면 이렇게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맥이 긴장맥이 있는데 두통이 있다. 아, 이 사람은 풍한이구나. 풍한 때문이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복중에 숙식이 불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맥 하나 가지고 또 왜 이게 맥 가지고 증상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또 안 지워지나? 왜 또 이렇게 안 지워지지? 맥긴 두통자는 혹이 풍한이요. 아유, 참나. 풍한 때문이요. 혹은 숙식 불화일사라. 아까 그 표현에 있어서 맥기 두통자는 이렇게 써이자가 되면은 뭐뭐 때문이며 숙식 불화 때문일세니 그러므로 풍한을 치료하는 것과 숙식을 소화시키는 것이 그 마치 두 가지 법인 것 같으나 그렇죠. 이걸 읽으면은 실인즉 하나의 법이다. 이거 참 왜 이러지?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다. 우리가 풍한에 노출이 되었을 때 우리 인체의 피부가 풍한에 노출되는 순간에 사실은 풍한이 피부에만 또는 호흡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체 전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낸다. 이거는 제 주장이죠. 항상 뭐 제가 일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주장이죠. 제 주장이죠. 풍한에 노출되는 순간, 노출되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체질적인 것이라든가 본래 가지고 있는 병독에 의해서 반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조금만 체온이 떨어졌을 때
콧물을 흘린다든가 그것은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소인적, 내재적인 병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설사를 한다든가 어떤 사람은 여성들 같은 경우 감기에 그러니까 풍안에 노출되었을 때 방광염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방광염을 그냥 감기하고 외감에 의한 것을 무시를 하고 방광염만 치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바로 백체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풍안을 치료하는 것은 오로지 풍안만을 치료로 하는 것이 아니다. 풍안을 치료도 하지만 우리가 감기를 치료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오직 풍안만을 치료하는 게 아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상태에서는 개지가 후박, 지질탕이나 곽향정이상 같은 경우로 또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각자 보는 취향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풍안이거나 그러니까 두통과 어떤 그 소화가 그 불량한 상태, 이것이 하나는 내과 질환, 소화기 질환, 하나는 기관지 질환,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체가 풍안에 노출되는 순간 머리도 아플 수도 있고 소화장애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몸이 약해 보이고 만성 소화기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개지나 곽향을 반드시 써주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항상 제가 내외 일원이라고 그랬죠. 내외 일원. 뭐를 눌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문자가 떠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죄송스러운 것도 있는데 제가 뭐를 잘못 누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교정하도록